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논증 모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뭐, 이제는 그 연역 논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 이제 넘어갈 때 몇 가지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비판적 사고를 이제 기르는데 우리가 그 논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그 비판적 사고의 내용 중에서는 이 논증에 관련된 내용 말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실용적인 우리가 실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곁들여서 조금 많이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과목이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단순하게 어떤 논리학이나 그 논쟁에 대한 부분만을 사실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이제 다른 부분들, 특히 비판적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는 것이 이것을 이제 다른 과목에 또 활용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졸업을 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 네, 어, 얼굴이 잘리는 것 같은데. 어, 뭐 학이라고 하고 논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논쟁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아규먼트고요. 네. 추론은 일반적으로 리스닝이라고. 논, 논리나 논리학은 로직이죠. 네, 로직인데, 어, 일단은 요 세 가지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지만은,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고 물으면은 또 막상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논리의 비판적 사고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막상 또 요런 아주 뭐 간단한 부분도 조금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 자, 논리학이라고 합시다. 예. 논리학이라는 것은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예. 여기에 관련된 또 학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논리학이라는 것은 추론, reasoning이죠. 예. 추론을 명료화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논리나 논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정의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활동이 또 논리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학이라는 것은 추론을 명료화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논증과 추론은 뭐냐? 논증과 추론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론이라는 것을 하나의 언어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추론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심리적 과정이라면은 이런 심리적 과정의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바꾼 것이죠. 예. 그것이 논증이다. 예. 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과정이 되겠죠. 예.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하나의 언어의 형태로 옮긴 것이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이제 논리학이라는 것은 이런 추론을 바로 명료화하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론과 논증은 뭐냐? 추론은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하나의 말로 표시한 것이 이제 논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듣고 보는 것은 하나의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증을 듣고 본 후에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추리를 했는지를 거꾸로 재구성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드러난 것을 보고. 그래서 논리와 논증, 추론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아주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의를 조금 분명하게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계속 비슷하게 쓰는데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냐라고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제 예. 자, 그래서 논증이라는 것은 뭐 진술이라고 해도 되고 명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술 혹은 명제들의 집합체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술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라는 부분과 결론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 혹은 진술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의 관계는 바로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명제 혹은 진술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증이라는 것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증이라는 것을 다루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주어진 논증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논리의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리학에 관련된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이제 조금 암시가 사실은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제와 결론으로 논증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전제와 결론이 어떤 관계,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역과 귀납으로 요것이 이제 좀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논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이 전제와 결론도 다 진술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전제라는 게 무슨 뭐 별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타당성 개념이죠. 타당성 혹은 valid 혹은 validity, 타당성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러면 타당성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타당성이 뭐고 이렇게 혹시 묻는다면은 바로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전제와 결론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